네, 오늘 2위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요.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정해졌습니다. 의혹도 연일 불거지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청문회 때 유튜브 부동산업 청약 담당자들 증인 체크가 있는데 부정청약 의혹 정말 소명 가능하십니까? 예. 왜 법이 많이 아닌지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 지적도 계속 나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아니라는 걸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정당 네, 또 새롭게 불거진 의혹은 이게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기한 의혹인데요. 가족회사와 관련해서 특혜 입법을 추진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발의된 법안을 보면 이해운 후보자 배우자의 작은 아버지 소유 회사가 조금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서지영 의원, 의혹이 여러 가지 분야를 거쳐서 오늘 새로운 의혹, 일일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당의 중진급 의원이셨고 또 예. 오랜 세월 동안 저도 의정 활동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정 활동을 사실상 가족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법안이 물론 관철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주어졌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굉장히 의심케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위가 어떠한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만은 이미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증인 협상으로 좀 이견을 겪긴 했었는데 19일에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 여는 것엔 합의를 했고요. 증인 참고인 포함해서 5명 정도는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김현정 의원, 네. 원래 시어머니, 배우자 등등 야당이 요구한 증인은 33명 정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중에 좀 일부만 채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증인 4명하고 참고인 1명 이렇게 했고요. 처음에 이제 증참고인 협의가 잘 안 돼서 한 차례 한두 차례 더 회의가 연기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의원 관련해서도 좀 안 된다고 했다가 그것도 포함시켰는데 결국은 보좌진만 지금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해운 후보자 관련해서는 전 2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탕평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예. 또 그 실용주의 입장에서 전문가를 등용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경제와 예산의 전문가인 이해운 이제 후보자를 지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그런 탕평, 통합적인 그런 실용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평가할 것은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예. 이제 지명한 이후에 많은 의혹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의혹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 예. 5차례에 걸쳐서 공천까지 받았던 의혹들을 불구하고 공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자고 하는 입장 이런 상황이 사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옹호보다는 검증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갖고 있어서 다만 이제 야당의 3선 의원인 분을 후보자로 이제 지명까지 했는데 예. 우리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사청문회 통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자라는 게 지금 입장인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단답식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이제 열리는 인사청문회 하루 종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통해서 질의와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 같은 거를 보고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후보자가 적합한지 아닌지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19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아마
그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기획재정위 소속이어서요. 그런데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에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한두 방 나오면 민주당에서 당에서 청와대로 건의가 갈 거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에서 저희 의원실에 간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더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의혹이 더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데요. 서재영 의원님, 청와대가 고민해서 물어봤을까요? 왜 이렇게 전화해서 뭐가 더 있냐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청와대가 그렇게 특정 의원실에 그런 질문을 했다면은 청와대 스스로가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일단 자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부 차원에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청문회를 앞두고 또다시 다른 의혹이 있는지를 의원실에 도리어 물어본다는 것은 청와대의 검증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은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 시점에서 청문회를 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이혜훈 후보자께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빨리 지명 처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혼란을 종결짓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정 운영도 바쁜 부분이기 때문에 정현무 장관, 기재부 장관인가요? 장관을 다시 빠르게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분으로 빨리 모시는 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천하람 원내대표가 저 얘기했더니 뭐 댓글에는 누구다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던데 김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어디서 전화를 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정무라인? 정무수석실에서 했을까요? 글쎄요. 뭐 천하람 의원 말이 정확한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냥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친소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이 이혜훈 장관의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사실 지금 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맞죠. 예. 다만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한 그 고민의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본인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아직 소상하게 인사청문회 통해서 소명하겠다고 하고 있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사퇴할 생각은 없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그 지명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이제 19일 남았으니까요.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인사청문회 통해서 소상하게 그 후보자의 그 뭐 도덕성이나 이런 의혹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나 자질 또 그리고 대통령의 탕평 그런 그 인사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아마 느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저기 질의라든지 또는 그 답변하는 본인이 스스로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이 결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이게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하면 저희 당의 인사청문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원들도 지금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검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말 안 된다고 하면 또 청문위원들이 또 그 부적격이라고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론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청문회 전에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오늘 좀 공개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가 68.4%로 나온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요. 최수영 평론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좀 확산되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이란이 자진 사퇴, 이한이 지명 처리라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뭐 그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공적 질서를 사적 이익을 통해서 문란하게 하는 분이 과연 700조 원의 국가를 맡겨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 지금 통합, 탕평, 실용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그러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예. 흑묘, 백묘든 좋아요. 근데 도둑 고양이는 안 되잖아요. 도면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그렇게까지 얘기는 비율을 예, 흑묘, 백묘, 황묘 다 좋은데 예. 나라 국간 지키는 분이 이런 도둑고양이 같은 분은 주면 안 된다. 그런 여론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2위까지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시고 법정에서 말하세요라고 하시는데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의 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도 80세 되면 호텔 조식 먹으면서 살고 싶다.
선우영녀 씨를 좀 부러워하시는 댓글 같고요. 네, AI 시대의 무속인이라니 산에 전기가 좋다라고 해서 기도터 만드는 것에 대한 반응이셨습니다. 나도 강아지 키우지만 이기적인 사람이네. 염화칼슘 중요하죠. 사람이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이고요. 단계 논란이 제명 사유감인가? 이 부분은 정말 갑론을박이 며칠 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댓글까지 모두 확인해봤고